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 청소년 환경에 대해서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연일 강의하더라고 아주 엄청나게 힘이 드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눈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열과 성과 혼을 다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릴렉스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또 암기할 분량들이 점점 점층법적으로 늘어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지만 느낌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또 쉼표. 근데 지금은 쉼표가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좀 쉼표, 좀 이번 시간은 릴렉스하는 시간 갖고요. 다음 시간, 다음 강의가 종강입니다. 우리 청소년 1회는 종강. 그래서 뭐 종강이 다음 강의니까 벌써 마음이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종강 때는 좀 역동적으로 또 마무리를 하고 이번 시간은 종강 전 단계인 릴렉스하는 그런 강의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환경이죠. 환경. 뭐 청소년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환경 이런 건 문제를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오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인문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청소년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거 이거죠. 청소년은 어린 아동보다 부모에게 덜 의존적이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또 청소년들은 벌써 이제 나를 찾는,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를 찾는 이런 자아 정체함을 찾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덜 의존적이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지지를 찾을 수가 있다. 또래 집단들, 친구나 어떤 서클 이런 거에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걸 갖고 말장난해요. 제가 늘상 얘기지만 30%는 아주 쉬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청소년은 어린 아동보다 부모에게 더 의존적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웃기지 마라.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의존적이다. 웃기지 마라. 아동이 더 의존적이다.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제 바움린드의 부모 유형,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런 건 폐축에도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 안 내면 문제 만들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60점 이상 10%, 60점 플러스 10%, 66점은 뭐 안 맞고 싶어도 답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 천국, 믿음 합격. 강의 듣고 이론 강의 듣고 기출 문제 풀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달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갖고 시험 문제 다 찍어주잖아요. 문제 찍어주고 답 찍어주고 해설해주고 어떻게 불합격돼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청소년 상담사 관련 학과를 다 나왔고 공부 초벌로 다 배웠는데 이걸 뭘 6개월씩 공부해요. 이걸 뭘 3개월씩 공부해요. 한 달이면 합격이지. 한 달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공부하면 100% 합격해요.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신 분은 너무 공부하지 마십시오. 한 달만 하자. 한 달도 너무 길다. 이거 다 알려주나. 이거 100% 나와요. 100%. 어떻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사람들이 6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공부 이런 거 예를 들을게요. 자녀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갈 때 성숙, 별표, 청소년 자녀와 가족 구성과 관계,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연계, 이런 거 노트 정리하는데 1시간 동안 정리하고,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1년 걸리고 불합격되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같고 헛발질 하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면 돼. 이건 지금 속된 말로 폐축에도 나와요. 이런 거 맞추면 되죠. 그래서 또 다시 잔소리가 합니다. 잔소리가 저는 공부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잔소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바움린드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진짜 개투레예요. 개투레. 이걸 왜 외워요? 지가 써있는데 문제. 스페링 외우는 사람 더 개투레. 그냥 문제 유형의 태도예요. 민주적 양육 방식.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란 말은 뭐예요?
권위적이다. 그래서 권위적이라는 게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쟤 권위적이야. 이거면 쟤 너무 갑질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권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 교사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권위를 더 쉽게 말하면 품위예요. 품위.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위, 품위, 민주, 째찌뽕 가장 아름다운 집구석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공부에서 잘 되니 공부한대요. 공부 안 될수록 안 될 때도 있지. 하지만 뭐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아님 말고 nothing. 인생 별것도 아니야. 이런 게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민주, 그래서 자녀에게 허용적이며 적절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집이다. 독재적이다. 이게 권위주의적이에요. 독재.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적을 구분하면 4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틀려요. 권위주의적, 갑질. 그래서 갑질하는 부모. 이 새끼 공부 안 해? 컴퓨터 꺼. 정신 안 차려? 너 이렇게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런 부모. 이런 부모가 이제 권위적이죠. 그러면 이건 다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다 아니까. 허용적 양육태도. 자녀의 행동 통제나 자신의 권력성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게임을 하던 참을 차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허용적 양육태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방임적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방임적 부모는 자녀의 의견에 수용력 통제가 없고 최소한의 관심만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허용과 방임의 차이는 뭐냐면요. 온정적이고 수용적이지만 자녀의 요구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해요. 관심도 없고 행동 거의 안 하고 방임적 무관심이요. 그냥 존재 자체도 몰라요. 그냥. 오, 오랜만이네? 어디 갔다 왔어? 무관심이요. 거부. 네가 뭘 하겠냐? 무시해. 아유, 네 주제에 뭘 공부하겠어? 이러는. 깐죽거리는 방임형. 깐죽거리는 부모 방임형. 내비두는 부모 허용형. 갑질하는 부모 뭐예요? 권위주의적. 좋은 부모 권위적. 이것만 구분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걸 왜 틀려요? 이걸. 공부 겁나 쉽죠? 청소년의 교육관계 교우 잘 해야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청소년들 또래 집단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배드민턴 치러 이제 운동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못 가는데 배드민턴 치러 운동하면 그 운동장 옆에 그 청소년들이 막 그 댄스 동아리 춤추고 하는 모습 보면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참 열심히 그냥 어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춤을 추고 거울 앞에서 막 춤추고 하는 모습이 음악 틀어놓고 너무 좋아요. 보기만 해도 막 활동적이고 기분이 좋아요. 이러니 그래서 교우관계 계실 때가 청소년들은 또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막 그냥 활짝 웃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 우울한 기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못 치죠. 코로나 시기 때문에. 또 이게 역동적인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못 보죠. 또 우리 카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 같아요. 잡복이지만 이 정도의 양질의 강의, 이 정도의 핵심 포인트의 강의, 들으면 100% 합격 보장인 강의를 대한민국 어디서도 들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무료 강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료 강의가 오픈되면 저는 막 하루에 막 몇백 명 가입하고 왜? 한 달이면 100% 합격인데 막 몇백 명 가입하고 막 댓글도 엄청 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카페도 좀 조용하고 가입자도 별로 없고 또 교재 판매도 현황이 좀 낮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우울한 것입니다. 확실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 같아요. 막 저는 막 하루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료 강의, 양질의 서비스에 한 달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 청소년 상담소 어렵다는
이 한간이 어렵다는 이 헛소문을 제가 딱 깨트리는데 이걸 왜 안 들어올까? 음식으로 보게 되면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또 막 영양가가 막 엄청 많아. 산삼에다가 막 각종 영양제를 그냥 다 섞었어요. 막 산삼, 뭐 그냥 장어부터 시작해서 그냥 홍삼 엑기스 쫙 해서 그냥 한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음식을 돈 1,000원에 팔어. 단돈 1,000원에 파는데 손님이 없어요. 이런 기분인 것 같아. 이런 기분이라 뭐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까도 방금 알려줬죠. 4점 무조건 나와요. 시험 볼 때 딱 나오면요, 제 음성이 지연될 겁니다. 권위적 부모, 권위주의적 부모, 허용적 부모, 방임적 부모,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 그래서 하여튼 제 요새 마음은 우리 여러분들에도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12척에 패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 지금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댓글 좀 왕성하게 좀 달아주시고 저한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저는 또 그 힘을 받아서 문제 다 찍어드리고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가장 쉽고 재밌게 합격의 목적지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제 쭉 나오고 뭐 크게 여기서는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청소년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들어도요, 뻔히 다 알아요. 누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제주도 예를 들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디 뭐 협재 해수욕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협재 해수욕장 지도책으로 공부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어디 카페가 있고 물은 어떻게 돼 있고 다 알아요. 그걸 뭐하러 들으려고 그래요. 다 아는데. 우리도 청소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냐, 뭐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건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이 형성된다 라고 보고요. 청소년기의 교육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은 집단 동조 압력이다. 집단 동조. 그래서 집단 동조가 커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집단이에요. 뉴스 보면요, 문제 행동을 보게 되면 항상 집단 동조가 있어요. 집단. 그래서 저는 사실상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이거예요. 문제 집단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다가 서로 쌈질했다, 이런 뉴스 보게 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집단에 들어가서 지랄이요? 안 들어가면 되는데 서로 끼리끼리 놀다가 쌈질하고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교 1등하고 뭐 전교 1등을 하기 좀 비가, 그냥 부모님 얘기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하는 이런 집단이 안 들어가요. 본드 마시고 아예 얘들이 일로 와 해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서 쌈질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집단 동조의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또 서열이에요. 그래서 서로 때리고 말 잘 듣고 군기 잡고 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런 압력이 제일 센 집단이 청소년 집단이라는 거죠. 청소년. 그래서 집단을, 그래서 서클도 마찬가지. 불량 서클에 들어가는 그 순간 불량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선한 심정을 갖고 있더라도 불량 서클에 가면 그 즉시 불량 서클에서 나오는 문화를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뭐 많이 변해서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밴드부 애들이 이제 제 때는 그랬어요. 막 조금 학교에서 막 노는 날라리 친구들이 많이 갔었어요. 독서 뭐 활동반, 또 저는 고등학교를 불교학교 나올 때 불교 학생회 이런 데 가면 또
조용해 애들이. 여기는 책만 보고 여기는 불경만 외우고 마바냐바라 이렇게 불경만 외우고 애들 앉아갖고 저는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용해. 인생은 무엇인가 색즉 시공아니 공즉 시색이라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관자재 참 이렇게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문화가 중요하다. 언제? 청소년기에 그래서 집단 동조의 압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또래 집단의 동조 활동, 청소년의 언어,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저는 여러분 이제 강의하다가 사실 강의하면서 제가 일부러 쉽게 재밌게 하려고 좀 욕도 하기도 하고 천박한 언어를 쓰기도 하고 막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백발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쫙 탔는데 어디 강의 갔다 오시나 봐요. 강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지점장으로 퇴직한 다음에 이렇게 노후에 생활하다가 택시 기사를 면허를 따서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막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젊은 애 둘이 이렇게 막 손으로 급한 것 같아요.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혹시 합승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그래서 합승하세요. 애들 급한 것 같은데 딱 섰어요. 그래서 쫙 태우고 갔어요. 타자마자 그냥 애들 그 언어 잠깐만. 18 존나 힘들어. 택시 진짜 존나 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둘이 조용한 거죠. 서울 택시 존나 하다 이거 막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렸어요. 기사분도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건들 젊은 것들이 말이야. 이해하세요. 젊은 애들 다 용어가 그래요. 졸라 힘들어. 존나 하다 막 이렇게. 그냥 애들이요 매우 힘들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년의 언어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맨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가끔 한 번 쓰면 또 양념을 쓰면 인생이 양념이지만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동조 행동으로 속어나 비소상이 있다. 동조 행동에 대한 또래 집단의 압력은 청소년기에 이게 문제겠죠. 잠깐만요. 동조 행동에 대한 또래 집단의 압력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다. 근데 시험 문제에 성인기에 가장 높다. 막 이렇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공부는. 또래 집단에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자신감이 있는 청소년들은 동조 행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즉 자존감이 세거나 또 또래 집단에서 상위 그룹 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형성돼서 자신감 있는 애들은 동조 행위에 덜 받는다. 흡수가 덜 된다 이거죠. 부모와 또래 집단의 가치와 상승을 청소년의 부모보다 또래 여행을 부모의 가치, 그러니까 부모하고 잘 사이가 안 좋을수록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에 가장 필요한 건 부모 교육이에요. 권위적인 부모가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시험 문제를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인생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어차피 1, 2X 한 시간이니까.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라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제일 중요한 건 자아 정체감이에요. 아이덴티티. 그래서 안정감. 자아가 안정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 안정감이 못해요. 그래서 정체감, 안정감이 있다가 또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미친 피가 흘러요. 아수라백작, 또 지킬 하이드 왔다 갔다 해요. 정체감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역할 혼미. 그래서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은 안정감이죠. 자아 정체감, 자아 안정감 대 역할 혼미가 왔다 갔다 할 때, 즉 정상적인 피와 미친 피가 함께 돌 때를 무엇이라고 한다? 청소년기라고 한다.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 에릭슨의 발달 8단계 보게 되면 청소년기란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를 의미한다. 이게 시험 문제겠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 시험 문제예요.
또 이 시기에 정체감 유해가 있다. 이 정체감 유해는 뭐예요? 건강한 발달 단계에서 서로 바다처럼 서로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고 이런 고민하고 이런 출렁출렁하는 것을 정체감 유해라고 한다. 가장 필요하겠죠. 또 정체감 혼미. 정체감 혼미는 여기죠. 역할혼미. 정체감 혼미는 정체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낮은 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정체감을 무엇이라고 한다? 정체감 혼미라고 한다.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정체감 유실이 있어요. 유실. 유실은 착한 이즘. 그냥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서울대 가라면 서울대 가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독실을 가라면 독실하고 네 인생이 뭐야? 내 인생은 없습니다. 부모님 시키는 게 내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 이건 정체감 유실. 그래서 자기 정체감이 없다. 이걸 정체감 유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부모가 서울대 가라고 해서 서울대 의대를 입학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무엇입니까? 정체감 유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정체감이 비록 이렇게 건강한 피와 미친 피가 흘러가면서 출렁출렁하면서 호수처럼 이렇게 안정된 것보다는 출렁출렁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결과가 좋아요. 성공한 결과는 추억을 낳고 실패한 결과는 경험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즉 경험과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인생이에요. 그러면 경험과 추억을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도전해서 실패하면 경험이 되고 도전해서 성공하면 추억이 되고 실패와 성공은 결국은 스펙의 단계다. 얼마나 멋집니까? 가장 안 좋은 게 정체감 유실이에요. 내 인생도 없고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냥 착한 이쯤 하고 네 인생은 뭐야? 나는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출렁출렁 하는 게 역동적인 게 청소년기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의 아카데미에 관한 아카데미. 그래서 방과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과후 수업이다. 방과후 수업에서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가 방과후 아카데미는 누가 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가 공동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웃기지 마라.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한다. 웃기지 마라. 둘 다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고 하고요. 우리 1강 때 배웠지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활용한다. 취약계층 등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를 함정을 빼요. 그래서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등 그러니까 취약계층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환경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장 지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방과후 아카데미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참여는 취약계층만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웃기지 마라. 취약계층 및 일반계층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장난해요. 그래서 책에서 봤어. 강의에서 들었어. 취약계층 방과후. 그렇지. 라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 등. 그럼 일반계층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과 일반계층도 다 포함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말장난입니다. 취약계층 등과 취약계층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웃기지 마라 라고 보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기타 등등등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지원 대상은 청소년이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원 대상은 성인기까지 가능하면 웃기지 마라. 청소년이면 가능하고 청소년만 돼야 돼요. 실시 장소는 다양한 기관이며 실시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집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 이렇게 말장난합니다. 그냥 다양한 기관이면 가능하고 취약계층 꼭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청소년만 가능하다. 1번. 두 번째, 실시 장소는 다양한 기관도 가능하다. 또 꼭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가벼운 터치하고요. 다음 시간에 청소년 문제와 보호 챕터 4에서 역동적으로 청소년 이론 마무리 종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였습니다.